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남인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성혜 씨랑 같이 방영석을 찍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미니 언니랑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이름하여 북한의 학교들에서. 그렇죠? 저 생각났어요, 갑자기. 네. 북한 무상교육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상교육이냐? 그렇죠. 엄밀히 따져보자고요.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북한 학교에서는 이런 것까지 내라고 한다.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겠지만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방송에서는 안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시죠. 고! 지방이랑은 좀 다르니까 평양이랑은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지방 학교에서는 토끼 가죽을 내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는 군인 삼촌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귀마개랑 배띠를 한다고 토끼 가죽을 그렇게 많이 내라 그래요. 그래서 막 학기별로 막 3장씩 내라 그래요. 그럼 토끼 3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토끼 가죽을 가축 매대에 가면 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서 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우는 토끼를 잡아서, 토끼는 이제 토끼 곰, 그러니까 백숙처럼 닭백숙처럼 그런 걸 해먹고 가죽은 이제 학교에 바쳤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지방 학교들에서 내는 걸 거예요. 저희는 분토, 인분을 되게 많이 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10kg씩 내라 그래요. 그거를 내면은 그게 농촌에 비료로 쓰이는 거예요. 평양에서는 똥은 안 내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내라고는 하는데 학교에서까지는 내라고는 안 해요. 우린 또 1월 1일 되면은 애들이 또 그 무슨 걸기데이 같은 거 합니다. 이렇게 무산역 광장에 모여가지고 다들 한 손에 똥 같은 거 하나 들고 붉은 기를 날리면서 중학생들이 그 무산역 광장에 가가지고 1월 달에 다 얼어있으니까 냄새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그 모이는 날이 좀 날씨가 좀 따뜻하다. 그렇죠. 그러면 녹아가지고 냄새도 나고 질질질 이렇거든요. 저희는 그걸 내라고 했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뗄나무, 연탄, 학교에 난로가 있거든요. 학교에 난로를 새로 이렇게 또 그것도 다 모아가지고 1인당 세이브담을 걷어서 그다음에 난로를 사다가 놨는데 뗄감이 없어요. 뭐 한 사람당 나무 10kg, 연탄 뭐 100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교훈에 내고 떼야 되니까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나무 들고 오고 뭐.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우리 집에 연탄이 있다, 뭐 나무가 있다면 나무 들고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린 연탄은 안 냈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지역은 연탄을 안 떼고 장작을 다 떼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내라고도 하지만 나무 살 돈을 걷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집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학생들이 겨울에 방학 기간 동안 나무하러 갔었어요. 그렇죠. 학급별로. 저는 나무하러는 안 가는 대신 이렇게 자동차를 대주고 돈이 많으셨나 저는 보다. 집에서 놀고, 신목사업소라고 나무 이렇게 판자 만드는 직장에 그 작업반장이 저희랑 더 친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안이랑 그분한테 이제 뇌물 보이고 이제 그 차를 보내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연탄은 안 냈어요. 저희는 그런 것도 있어요. 평양은 잔디씨를 내라고 해요. 잔디 씨요? 잔디가 씨가 있어요? 네, 잔디 씨가 있어요. 그 잔디를 가만 보게 되면 잔디 씨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거를 1인당 100g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오마이갓, 그 조그만 거를? 네, 그래가지고 공부 끝나면 오후에 되면 어디 계속 잔디 씨 뜨더라고. 일반적인 그 아파트 거리 이런 데는 잔디가 없거든요. 잔디가 가장 많은 데가 공장 안에 들어가면 많아요. 공장은 그거 심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옆에 보면은 공장이 군수공장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잔디 씨를 뜯느라고 도둑질. 담을 멀리 넘어가지고 안 들여보내죠. 정문에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담을 멀리 넘어가지고 들어가서 잔디씨 뽑고, 저는 잔디씨 뜯으려고 심지어 그 천리마동산까지 갔었어요. 평양에 그 만세동상 옆에 천리마동산 있잖아요. 그 밑에 잔디밭. 이거 완전 성지더라고요. 잔디씨들의 성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뜯고. 그 불법 아니에요? 도둑질이죠. 아니, 도둑질은 아닌데 잔디씨를 거기서 수거 안 하는 이상 저희가 가져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잔디를 밟으면 안 되죠. 특히나 그 만세동산 거기에 잔디 밟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학교에서 그만큼 내라고 하니까 안 내면 막 잔디씨 못 낸 사람 누구야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욕을 하고. 선생님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잔디씨 뭐 얼마 해라. 그러면 학교들의 분담이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분담이 되고 학급에.
선생님들 먼데미 선생님들도 일어나서 욕 먹어야 돼요. 완전 개쌍욕을 먹는데요, 아예. 그러니까 선생님들 자체가 완전히 그 안 내는 애들한테 막 분노가 가득 찰 수밖에 없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욕 먹어야 되고. 파철도 내봤어요? 파철을 냈죠. 파철, 파지, 파동 이거는 너무 흔한 거니까 그거는 뭐 제외시킵시다. 그렇죠. 뭐 패스, 늘 그거는 패스하고. 저희 학교 때는 또 파리 100마리, 파리 시체 100마리를 내라고 했던 것도 있어요. 파리를 왜 내요? 파리가 엄청 많으니까 여름 되면 잡으라고. 그렇죠. 잡으라고 하는 건데 애들이 잡으라고 하면 잘 안 잡으니까 1인당 계획을 줘가지고 1인당 파리 100마리 해가지고 어전에 또 수업만 끝나면 왜 파리채 들고 이게 한쪽에 종이봉투 이게 절반 접은 거 알잖아요. 그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파리 딱 잡고 뚝 들고가지고 한 마리 이러면서 다녔었어요. 진짜로. 우리 지방에는 없었어요. 우리 지역에는 없었어요. 평양에 또 파리가 많아서 그런가? 파리 100마리 내라고 막 애들이 너무 거기 시달리다 보니까 파리도 계속 잡다 보면 안 잡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똥을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아마 내놓으면 파리 100마리 순식간에 먹을 거라고 막 이런 농담도 했었거든요. 저는 똥 도둑질을 해봤어요. 똥을 하도 내라 그러는데 똥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먹고 싸는 양은 제한돼 있는데 자꾸 응가를 내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응가를 내면은 그 응가가 농장에 이렇게 다 쌓여 있잖아요. 거기 가서 또 요구를 훔쳐다가 내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똥을 받치면은 표를 줘요. 그 똥을 받았다라는 확인증 같은 거 주는데 똥을 받는 그 언니한테 돈을 좀 찔러주거나 이러면 혹은 이제 개인적 친분이 있으면 똥을 안 냈는데도 뭐 10kg, 20kg 냈다고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는 되게 특이한 게 최근에 이런 것도 있어요. 버더블록을 내라고. 버더블록, 길가에 까는 블록. 그걸 왜 내요? 이건 김정은 정권에 있었던 일인데 평양시 거리에 모래가 너무 많대요. 아스팔트 도로로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모래가 많다 보니까 바람이 한 번 이렇게 불면 모래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잔디도 많이 심고 잔디 외에 버더블록도 제대로 다 깔아라. 그런데 버더블록 공장에서 제대로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학교죠. 학생들한테 버더블록 한 장씩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요리사를 할 때인데 직장들에는 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저희 옆집에도 그 중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고 버더블록 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나가서 그 버더블록 깔려있는 뜯어다가 그걸 뜯어요. 그걸 뜯어다가 내요. 내면 학교에서 또 뭐 하다가 길가에다 심으면 밤새 와서 또 그걸 뜯어가요 누가. 내고 뜯어가고 내고 뜯어가고 그런 식으로 내라고 해서 냈는데 그걸 또 뺏길 수가 없으니까 밤에 경비도 서고 막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아니 저희 무산은 봄철만 되면은 계속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뒤쪽 산에 가서 뽑아다가 앞에다 심는 거예요. 심는 것도 잘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애들이 대충대충 심으면 또 그 뽑아온 애들이 또 죽어요. 죽으니까 또 물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러면 또 그 산에 올라가는데 다 그 밑에서부터 물을 지고 올라가요. 사실상 이게 면적이 확대돼야 되는데 나무 심은 그게 확대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심었으면 또 어딘가에 뽑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늘 허허벌판인 거야. 자기 털 뽑아서 자기 구멍에다 넣는? 여 털 뽑아서 저 구멍에다 넣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생각해보면 학교 때는 그냥 계속 내라는 얘기? 학교 꾸리기 한다 해가지고 새 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단장을 하잖아요. 새롭게. 페인트 칠하고. 그렇죠. 페인트 칠하고 그다음에 그 책상들 에나멜 다 칠하고 막 이러는데 그 페인트마저도 본인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저희 똑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야 되는데 페인트 몇 킬로씩 가져와라 하면 색깔이 다 다르니까 그냥 던다 걷어가지고 또 사고 그다음에 에나멜도 똑같이 하도 애들이 막 너무 내라고 하는 게 불만을 가지니까 아예 책상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상을 갖고 집에까지 온 적도 있었어요. 와서 그 책상 다 그 뭐 다시 보수하고 그다음에 칠하고 그렇게 해서 갖다 놓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분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의자 같은 거 수리해야 될 때는 남학생들한테만 가서 다 수리해오라고 그러면 애들이 의자 하나씩 들고 집에 가서 수리해오고 그랬는데 페인트 칠할 때는 무조건 돈 걷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하도 내려니까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지. 그렇죠. 아 지방은 그렇구나. 평양은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안 나가면은 온 학교가 다 가요. 그 애는 저희도 집에. 가요. 가서 막 올 때까지 죽치고 기다리고 막 그래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너무 많지. 평양은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무산지방은 뭐가 걱정이었냐면 차라리 뭐 내라는 게 많아서 안 나오면 괜찮은데 애들이 중국으로 도강했을까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더 급선무였어. 왜냐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누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평양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학교에 다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 애들이 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온 학급을 다 거기로 보내는 거죠. 근데 내라는 거 싫어서 안 나오는 애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는 소리 해도 아직까지 평양에는 학교는 다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 나오는 것 같다. 저는요 학교 때 재봉기 낸 적 있어요. 왜죠? 재봉기. 파철로 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라 구역에서 방식상학을 온대요 학교에. 그러니까 이 학교가 잘 꾸려져 있는지 그걸 뭐 관람하러 오는데 여학생 실습실 여학생 실습실에 재봉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봉틀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선생님이 우리 학급이고 재봉틀 맡았는데 누구 재봉틀 있는 사람 잠깐 좀 빌려 쓰자고 잠깐 갖고 와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가져가면 된다고. 근데 저희 집에 80년대 재봉기가 안 쓰는 게 있었거든요. 뭐예요? 천리마였어요? 비둘기 비둘기. 그래서 제가 손들었죠. 저 또 그런데 되게 앞장섰어요. 아이고, 저희 집에 열성 있다고. 문제였네. 온 학급의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재봉틀을 들고 나와서 학교에 갖다 놨다가 또 끝나면 또 가지고 와서 집에다 넣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그냥 북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학교 생활 자체가 늘상 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학교에 유리창 교체하는 것도 애들이 다 해야 되니까 창틀 바꾸고 도색칠하고 다 학생들이 했잖아요. 나중에 제가 전문대 갔을 때 저희 학교 몽땅 리모델링 하면서 외관도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외관에 그 나무 이끼가 올라갔던 걸 다 떼고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타일도 다 저희가 냈어요. 친구들 엄마들도 그랬었고 늘 그랬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월사금을 내라고 해라. 한 달에 딱 정해진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 외에 더 내라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맨날 무슨 10,000원, 20,000원, 5,000원 막 이렇게 계속 가져가니까 우리 엄마들이 막 아침만 되면 가져가긴 가져가야 되는데 엄마 눈치가 막 보이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또 엄마는 한숨만 쉬고 아빠가 또 막 그거 왜 가져가냐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러니까. 전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수업이 딱 끝나고 휴식 시간인데 담임 선생님이 잠깐 뒷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그랬더니 학급마다 단지검 한 마리씩 낸대요. 단지검? 단지검. 토끼검. 토끼검을 단지에 담으면 단지검이잖아요. 군인 아저씨들한테 이제 나라를 지키느라 수고 많다 구호물자를 보내는데 그 단지검을 학급마다 한 마리씩 내는데 그걸 또 동국기가 그러니까 좀 형편이 되니까 네가 좀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내라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선생님이 뭐 좀 해달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 우리 엄마도 지금 장사 안 돼가지고 요즘 좀 힘든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래 뭐 알았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거 내라 그랬는데 나 싫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이 교육시켜요 그렇게. 없다고 하라고. 맞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음날 다른 애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아이가 냈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왜 학생이 내냐고.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하면 너무 웃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희한테 너무 스트레스였고 그것 때문에 학교까지 가기 싫을 정도로 막 그런 일이었는데 이러한 게 다 이 북한 교육 실태입니다. 말로만 무상교육 하는데 실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진짜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이 딱 있어가지고 당장 난리가 나죠. 한국에서 맞아요. 이런 거 내라고 하고. 담임 선생님을 먹여 살려야 돼요. 한 학급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사주는 게 지금 한국인데 맞아요. 사줄 수 없는 게. 아무튼 네 여러분. 갑자기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북한이 무상교육이라고는 하지만 결코 무상교육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이러한 곳까지 다 갔다가 맞아요. 학교에 바쳐야 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직접 겪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흥분했어. 울컥했었어요 진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눌러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송혜씨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